80년대생, 90년대생의 고통을 뭐 앞선 세대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우는 어쨌든 세대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점은 확연하죠.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수 기자입니다. 이게 진짜 뉴스, 오늘도 이진수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매거진 동아의 애청자라면 익숙한 얼굴이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알기 쉽게 핵심만 쏙쏙 일타 강사처럼 풀어주는 고재석의 여의도 머니볼, 고재석 신동아 기자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86년생, 30대 후반이죠. 이들은 직장에서 직급이 어디쯤에 속할까요? 대략 연차나 나이로 따지면 아마도 대리나 과장급일 텐데요. 오늘 모신 고재석 기자가 86년생입니다. 기자들은 차장, 부장 외에 대리나 과장 직함이 없지만 고 기자가 일반 기업에서 근무한다면 고대리 혹은 고과장일 텐데요. 오늘은 이런 수많은 고대리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세대론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주위에서 MZ세대, MZ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밀레니얼과 Z세대를 한 세대로 묶는 건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능 SNL MZ 오피스에서도 M세대와 Z세대가 부딪히는 회사 에피소드를 다뤄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고 기자님이 Z세대에게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우선 뭐 저는 MZ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요. 네. 근데 제가 책에서도 MZ라는 단어를 아마 기억하는데 최대 2번 아니면 1번 정도 썼을 겁니다. 그조차도 이제 MZ라고 쓰고 괄로 쳐서 밀레니얼 플러스 네. G라고 이제 부연까지 했는데 회사에서는 사실 뭐 그 G 세대가 많지 않아서 또렷한 세대 차이를 느낄 기회는 없는데 대체로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이나 사람들과 만날 때는 나를 중심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문화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권리에도 되게 예민하고요. 예컨대 이제 어떤 이제 업계에서 일하는 M 세대의 취재원이 말하기를 자신이 이제 후배들에게서 느낀 바는 뭐 사장님 이거는 뭐 노동법에 어긋나요 이런 말을 우리는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말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쵸. G세대는 이런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문화가 상당히 강한 세대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우리가 업무상 생산성을 높이는 거니까 뭐 기자라면 기사를 열심히 쓰고 사람을 열심히 만나고 이런 것들이 꼭 구닥다리 옛날 문화는 아니거든요. 내가 꼭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직에 복속되는 건 아니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고 기자님이 선배 세대에게 세대 차이를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선배 세대는 저희 회사에 굉장히 많아서 많은, 네. 많은 세대 차이를 느끼지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처럼 하면 네가 5년 후에 뭐가 될 것이고 10년 후에는 뭐가 될 것이고 미래는 발달하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 말씀하시는 거겠죠. 뭐 어떤 보직을 맡게 될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선형적인 길과 비선형적인 길이 인생에 있을 텐데 선형적인 길로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이라는 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5년 후에 지금과 같은 업계 문화가 유지될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렇죠. 언론사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언론 산업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누구도 알 수 없기 그쵸. 때문에 선의로 하는 말을 이해는 하지만 말씀들을 이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 그런 데서 좀 생각의 차이,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제가 Z세대인 기자 입장에서 선배 세대의 말을 들으면 힘들어서 좀 참아라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Z세대들은 힘든데 내가 왜 참아야 돼? 라는 게 먼저 앞선 것 같아요. 힘든데 뭐 참을 필요는 없죠. 예전에 소설가 김훈 선생이 네. 그분은 이제 40년대생이시니까 이제 우리 선배 세대 정도 네. 되는 분인데 자기는 이제 견딜 수 없는 것도 견디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젊은 세대, 후속 세대들은 견딜 수 없는 건 견디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네. 굉장히 와닿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도 안 되겠죠. 어느 정도의 균형점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왜 우리 회사 상사들은 이 모양일까? 왜 이들은 그렇게 라떼는을 좋아할까?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라떼 밈이 유행하고부터 말머리에 라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라고 운을 띄워 종종 킹받기도 합니다. 고 기자님, 이것도 세대론적 관점에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지금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이제 미국에서도 요즘 애들 이런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고학력이고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네.
절대 윗세대보단 잘 살 수 없는 세대. 왜냐면 우리가 1980년대나 90년대, 2000년대 그 세계적인 풍요는 중국이라는 존재를 절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나 이제 소비 대국으로 커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끈 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제 사슬이 형성이 됐고요. 근데 지금은 중국도 어느 정도 성장의 모멘텀이 조금 한계에 다다르기도 했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성장이 좀 정체되면서 선진국에서 윗세대보다 못 사는 아랫세대가 등장하는 게 보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대체로 이제 세대론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20대 때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는 평등한 자영농의 나라였죠. 모두가 가난했고 모두가 자영농에서 시작한 시대. 그때 20대를 보낸 세대가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인텔리로서의 대학생이 등장하는 시기가 또 전두환 시대였고, 이게 평균적으로 80년대 학번들. 근데 대학에 가지 않은 세대들도 어느 정도는 경제 성장의 과실을 먹을 수 있던 세대이고, 또 이제 소비 문화가 커지고 북방 협력 등 국제 정책 헤빙 무드가 나타난 노태우 시대가 있었고, IMF가 오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은 풍요로웠던 김영삼 시대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당시 20대를 보낸 선배 세대들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는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라떼눈이란 말이 가능했죠. 그 시절에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의 성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다. 굉장히 선의에 의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대중 노무현 시대부터 어느 정도 비정규직도 많아지고 저성장이 상당히 커지면서 저도 제 20대 때를 생각하면 내가 성과를 이룬 것보다는 좀 어려웠던 일이 더 많이 기억이 나요. 뭐 고시원이라던가 뭐 등록금 대출이라던가 등등. 그러면 이거는 라떼는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비루했던 과거기 때문에 말하기가 저하죠. 그래서 이런 라떼는 현상 역시 저는 세대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60년대생이 경제적으로도 압도적인 운을 지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 다른 책의 통계를 인용한 바 있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1990년대 초반 60년대생의 평균 소득이 758만 원으로 당시 1인당 GDP 대비 120%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초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GDP보다 20% 정도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그 경제 성장 과정의 과실을 향유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반면에 이제 제 세대 80년대생의 20대 후반 소득은 1인당 GDP의 77.9%였습니다. 오히려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우리가 86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경제 규모보다 20% 높은 수준에서 경제생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M세대라고 하는 80년대생은 20% 낮은 수준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내 집 마련 시기도 60년대생은 10년이었고 80년대생은 16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80년대생, 90년대생의 고통을 뭐 앞선 세대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운은 어쨌든 세대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점은 확연하죠. 내 집 마련 기간이 6년이나 차이가 나네요. 6년은 사실은 굉장히 그쵸. 크죠. 네. 사실 2, 3년도 꽤 큰 수치거든요. 네. 근데 6년이란 건 반 이상을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또 86세대는 80년대생을 건방진 세대라고 여기고, 이 세대는 또 그들을 꼰대라고 여기는 상황입니다. 현명한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요즘 애들 같지 않아라는 평을 들었을 때 젊은 세대가 그래야 인사 고과를 잘 받더라고요. 근데 요즘 애들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요즘 애들하고 잘 못 지내겠죠. 그래서 그것도 좋은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86세대들이 원하는, 생각하는 요즘 애들답지 않다는 게 예로 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야근도 열심히 하고 조직 생활도 이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윗세대와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잘 지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내가 회사를 내 가족보다 우선하진 않지만 뭐 그래도 굉장히 회사 우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오늘 회식하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예, 저는 이제 회식하자고 하면 그냥 무응답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절은 아니니까 이제 윗세대의 심기를 거스르진 않지만 그것도 아예 가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해 보이겠죠.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조직을 위해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 내가 행동을 한다고 해서 윗세대가 잘 지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의 성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성장. 내가 회사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이 100% 포개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내가 그 기업에서 창업자 정도가 돼야 그렇게 가능한 거고, 우리가 이제 월급 벌어 먹고 사는 밥벌이 직장인이라면 나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이 50% 이상만 포개진다면 본인에게도 좋고
이 조직이나 회사에도 좋은 거니까 네. 그 정도를 목표로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에 선배이고 내가 보직자, 팀장급의 보직자라면 후배 구성원이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이 회사, 이 조직에서 내가 성장한다고 느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저 친구가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이렇게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까를 자꾸 고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앞으로의 조직 문화를 이제 좌우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 기자님의 통찰을 담은 책이 여기 띄워주세요. 서점에서 보니까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란에 올랐더라고요. 유승민, 우석훈, 최병천, 이준석 등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세습 자본주의 세대, 표지 이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표지를 갖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원래는 사다리가 형상화된 표지를 생각을 했었다가 네. 이걸로 바꿨는데 이렇게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계단이 오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장면들을 좀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80년대생을 상징하지만 아마도 그 후세대 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아닐까,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많은 이들이 82년생 김지영과 자신을 일체화했습니다. 책 리뷰를 보다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80년대생이면 경험한 것들이 이 책 안에 집약되어 있다. 고 기자님의 책을 읽은 전국의 많은 86년생들이 86년생 고재석과 자신을 일체화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영상을 보는 전국의 80년대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갑자기 뭐 영상 편지 같은 분위기가 돼서 네. 민망하긴 하지만 네. 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친구들 안녕. 이렇게 돼서 네, 영상 편지 같지만 네. 그 해제를 우석훈 박사님께 써주셨는데요. 네. 우석훈 박사님이 이제 88만 원 세대라는 책으로 상당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이런 대목을 써주셨습니다. 혼자서 힘들고 괴로워하거나 외로워한다고 해서 정부가 먼저 바꿔주는 일은 없다. 공포스러워도 지금 이야기해야 미래가 덜 공포스러워질 것이다. 요즘 애들 같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침묵해도 경제 현실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현실을 바꿀 것이냐가 문제다. 저는 결국 중요한 건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 같아요. 그것이 뭐 비단 정치만이 아니라 내가 좀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있다면 후원금 하나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내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예컨대 이제 저희 애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네.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린이집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전달을 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공적인 의견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다시 이 공동체에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만 생성된다면 그것이 사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지렛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잘 살아왔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은. 네,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경을 알고 보면 더욱 흥미로운 세대 담론입니다. 갓 들어온 Z세대 신입에게는 꼰대, 86세대에게 상사에게는 자기 할 말 다 하는 밀레니얼 86년생의 이야기입니다. 88만 원 세대는 어쩌다 영끌 세대가 되었을까요? 85년생 이준석은 어쩌다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원내 교섭단체 정당 대표가 되었을까요?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재석 기자의 세습 자본주의 세대 책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진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